물길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초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터널 끝은 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해강은 윤필이 남긴 흔적을 따라 항만 창고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시간이었습니다. 창고들은 서로 붙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윤필의 발자국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해강의 눈에는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일부러 헷갈리게 걸어 다녔군. 해강은 중얼거렸습니다. 창고 세 곳을 들락날락한 흔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오래 머문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가장 낡아 보이는 창고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해강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곡물 자루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수랑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강의 시선은 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곡물 창고의 장롱이라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장롱 문을 열자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강은 그것들을 하나씩 옆으로 밀었습니다. 뒤쪽 판자에 손을 대고 살짝 밀자 판자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안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두 권의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강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항만을 드나드는 배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선박명, 화물 종류, 양. 평범해 보이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장부는 달랐습니다. 같은 배들의 목록이었지만 화물의 양이 첫 번째 장부와 달랐습니다. 항상 두 번째 장부의 숫자가 더 컸습니다. 이중장부군. 해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식 기록과 실제 거래를 따로 관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빼돌린 양이었습니다. 해강은 장부를 넘기다가 특정 날짜마다 찍혀 있는 작은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먹으로 찍은 도장 같은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가 아니라 기호였습니다. 이게 뇌물 표식인가? 해강은 그 기호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물결 모양 위에 점 3개.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해강은 장부를 품 안에 넣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해강은 재빨리 창고 뒤편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 5명의 기마병이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관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사복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상인 차림이었지만 허리춤에 찬 검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필이 들어간 게 여기라고 했나? 앞장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물건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없다. 장부가 없어. 확실히 여기가 맞나? 윤필이 죽기 전에 말했다. 여기 숨겨뒀다고. 해강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창고를 뒤지는 동안 해강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초우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초우는 해강과 헤어진 후 성곽 안쪽 상단 건물들을 살피러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단의 주요 건물 중 하나인 곡물 저장고 뒤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레에서 자루들을 내리고 있었는데 자루에서 곡물 냄새가 아니라 쇠 냄새가 났습니다. 초우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 발을 헛디뎠고
작은 돌멩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은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곧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초은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꺾으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쫓아오는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초은이 한 골목에서 빠져나오면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초은은 점점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은의 눈에 작은 하수구 입구가 보였습니다. 초은은 주저없이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통로였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초은은 허리를 숙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횃불빛이 비쳤지만 통로가 좁아서 한 명씩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초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천장도 낮아졌습니다. 초은은 거의 기다시피 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앞이 환해졌습니다. 통로가 넓은 공간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초은은 일어섰습니다. 숨을 고르려는데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아래를 보니 발 아래로 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수로였습니다. 초은은 그 물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초은은 터널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터널은 구불구불했고 가끔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초은은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출구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강은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강은 창고에서 나온 후 일부러 자신의 흔적을 여기저기 남겼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 진흙 위의 발자국, 벽에 긁힌 자국. 초은을 쫓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지만 초은의 흔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해강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추격자들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초은을 쫓는 무리 중 일부가 해강의 흔적을 발견하면 그들은 갈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은에게 쫓아가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해강은 성곽 동쪽 담장 근처에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 항만 쪽으로 향했습니다. 초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은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한참 따라가던 초은은 갑자기 앞이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길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철창이 물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완전히 물에 잠긴 터널만 보였습니다. 초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초은은 철창을 흔들어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터널이 얼마나 긴지 숨을 참고 갈 수 있는 거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길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초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터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초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네. 앞장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검을 빼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무기를 꺼냈습니다. 초은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에는 작은 단도 하나뿐이었습니다. 뭘 봤지? 남자가 물었습니다. 초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말하면 편하게 보내주지. 안 그러면. 남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뒤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터널 입구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횃불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꺼졌습니다. 누구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또 다른 비명이 들렸고 또 하나의 횃불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앞에 초혼을 잡아야 할지 뒤에 습격자에게 대응해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초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옆쪽 벽의 작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지만 초혼의 작은 체구는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횃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초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뒤쪽의 습격자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갈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횃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터널을 뒤덮었습니다. 비명소리, 검 부딪히는 소리, 물 튀는 소리. 혼란 속에서 모든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터널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우는 틈새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지금 밖에 누가 있는지. 초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작은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누군가 새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초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을 때 저는 초운이 이미 그의 손에 넘어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령의 측근이자 유일하게 황실 비밀 금고를 열 수 있는 천안의 눈을 가진 초운이요. 태구는 그 눈을 이용해 황실의 모든 보물과 권력의 상징들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디 사는 몇 살이고 지금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써주시겠어요? 출퇴근길인지 집에서 쉬는 중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초운이 사라진 건 인장식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서령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의전부와 회의를 하고 있었고 저는 복도 끝 작은 서재에서 행사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초우는 분명 그 시각에 자신의 처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상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필체가 맞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초우는 곧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항상 정확한 시간을 명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령은 그 쪽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윤필이 도착했을 때 서령은 그에게 쪽지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장함은 어디 있나? 제가 직접 확인하고 봉인했습니다. 서고 깊숙한 곳에 보관 중입니다. 윤필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너무 침착했거든요. 초운이 사라진 상황인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장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공개 행사로 바꾸겠네. 그 말에 윤필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공개 행사라는 건 황궁 내부가 아니라 대전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치른다는 뜻이었거든요. 원래 인장식은 소수의 신하들만 참석하는 폐쇄적인 의식이었는데 서령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전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경비 배치를 다시 해야 하고 무엇보다 서령이 윤필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령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구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공개해야지. 숨어서 칼을 휘두르는 자는 빛 앞에서는 약하니까.
서령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태구를 유인하는 거였어요. 초혼을 납치한 상태에서 인장식을 공개 행사로 연다는 소식을 들으면 태구는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는 서령이 정식으로 황제의 인장을 받는 걸 막아야 했고, 그러려면 행사 당일 뭔가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령이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구는 이미 초혼을 손에 넣었고, 그 말인즉슨 황실의 비밀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 안에서 무기나 다른 권력의 상징을 꺼낸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수로가 있습니다. 서령이 지도 위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광장 아래로는 오래된 수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원래는 빗물을 배수하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친위대 절반을 여기 배치할 겁니다. 태구가 어디서 나타나든 이 수로를 통해 포위할 수 있습니다. 서령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광장 위에는 일반 경비만 배치하고 진짜 정예 병력은 수로 안에 숨겨두는 거였어요. 태구가 혼란을 일으키는 순간 수로 뚜껑이 일제히 열리면서 친위대가 그물처럼 덮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운은요? 태구가 초운을 데리고 있다면 초운은 내가 직접 찾을 겁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말아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태구는 초운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초운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초운을 데리고 올 곳은 한 곳뿐입니다. 어디요? 비밀 금고가 있는 곳. 인장식 당일 혼란 속에서 그곳으로 갈 겁니다. 나는 그때를 기다릴 겁니다. 저는 서령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태구의 심리, 그의 목적, 그가 움직일 타이밍까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 다른 불안을 느꼈습니다. 만약 서령의 계산이 틀렸다면, 만약 태구가 예상 밖의 수를 둔다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인장함을 최종 점검하고 왔습니다. 내일이 큰 날이니까요. 윤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윤필이 뭔가를 했다는 걸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서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서령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장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행사 직전에 확인할 겁니다. 왜요? 지금 확인하면 윤필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그가 태구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계획이 들통날 수 있어요. 서령은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단 한 번의 기회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인장식 당일 아침. 인장식이 열리는 오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신하들은 정장을 갖춰 입고 대전 계단 양옆에 도열했습니다. 저는 서령의 뒤에 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친위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수로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인장함 등장.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 윤필이 인장함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나무 상자였어요. 그는 그걸 대전 앞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서령은 그 상자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윤필에게 말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윤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여시는 게 지금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독성 향분 발각. 서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금빛 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인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 안쪽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코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향분이군요. 서령의 말에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고 신하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습니다. 윤필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독성 향분입니다. 이걸 흡입하면 서서히 의식을 잃게 되지요. 인장에 서명하는 동안 나는 쓰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황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서령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신하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필은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태구 등장.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장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양쪽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 눈을 가린 채 끌려온 초은이 있었습니다. 서령. 태구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초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협박과 대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소용없어. 이 아이의 눈이 있으면 황실의 모든 비밀을 열 수 있거든. 인장 따위 필요 없지. 태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태구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건가요? 초은을 데리고 비밀금고로 가려고. 정확해. 하지만 내가 막을 순 없어. 이미 내 사람들이 주변을 장악했거든. 검은 옷 부하들. 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광장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백성들을 위협하며 서령을 포위했어요.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수로 친위대 출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외쳤습니다. 지금. 그 신호와 동시에 광장 곳곳에 있던 수로 뚜껑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친위대가 일제히 튀어나왔어요. 마치 거대한 그물이 펼쳐지듯 그들은 태구와 그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초은을 더 세게 붙잡았어요. 하지만 서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후의 선택. 초은을 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닥쳐. 한 발만 더 오면 이 아이 목을 그을 거야. 태구가 소리쳤지만 서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태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령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태구가 초은을 데리고 나타나는 이 순간을요. 광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친위대는 칼을 빼든 채 태구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이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필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서령은 태구로부터 불과 3걸음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초은을 해치는 순간 당신도 죽습니다. 하지만 초은을 놓으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태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칼날이 초은의 목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초은은 여전히 눈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마치 뭔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초은의 탈출. 그리고 그 순간 초은이 갑자기 몸을 숙였습니다. 태구의 팔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동시에 친위대 한 명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태구의 칼을 쳐냈습니다. 태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순식간에 여러 명의 친위대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단 몇 초 만이었습니다. 태구는 땅에 쓰러진 채 친위대에게 붙잡혔고 그의 부하들도 모두 항복했어요.
서령은 초은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가린 천을 풀어줬습니다. 초은은 눈을 뜨자마자 서령을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아닙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서령은 초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인장수여식. 그리고 다시 광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충격에 휩싸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령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목격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요. 나는 이 인장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땅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윽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백성들은 서령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고 신하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서령은 단순히 태구를 제압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황제의 힘을 보여준 거였어요. 공개 행사로 바꾼 이유도, 위험을 무릅쓴 이유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인장식은 그 후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서령은 독이 제거된 인장함을 열고 정식으로 황제의 인장을 받았어요. 그 순간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태구는 잡혔지만 윤필은 아직 완전히 입을 열지 않았고 배후에 누가 더 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서령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심야의 예감. 그날 밤 서령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윤필을 신문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해요. 혹시 더 큰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윤필은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를 움직였고 그 누군가는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서령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잡은 건 겉으로 드러난 적일 뿐이고 진짜 위협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참이었습니다. 해강 출동 지시. 그날 밤 서령과 나눈 대화 이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서령은 이미 윤필을 신문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초원을 완전히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요. 인장식이 끝난 직후 서령은 해강을 불렀습니다. 해강은 친위대 중에서도 가장 민첩하고 신중한 인물이었어요. 서령은 그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태구가 초원을 숨긴 곳을 찾아라. 아마 광장 아래 터널 어딘가일 겁니다. 해강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서령은 처음부터 초원이 어디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는 걸요. 태구가 인장식 당일 혼란을 틈타 비밀 금고로 가려면 초원을 가까운 곳에 숨겨둬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은 광장 아래 오래된 터널망밖에 없었습니다. 윤필 신문 시작. 해강이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광장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새 황제의 즉위를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하지만 서령은 대전 안작은 방에서 윤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윤필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윤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원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선왕께서도 당신을 믿으셨고 나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아니면 회유했습니까? 가족 인질 고백.
윤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 가족이. 그 말에 서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순간 긴장했어요. 윤필에게 가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인질로 잡혔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만약 제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해치겠다고. 윤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지만 윤필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초혼 구출 완료.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면서 해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두 눈을 가린 천을 벗은 초혼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전하 찾았습니다. 해강의 보고에 서령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초혼은 약간 흔들리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초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하고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검은색의 증언.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윤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윤필 대감. 초혼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윤필은 고개를 들어 초혼을 바라봤어요. 초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태구가 저를 끌고 갈 때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의 손에서, 그의 옷에서 검은색이 번져 있는 걸요. 검은색. 서령이 물었습니다. 초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은 일반적인 것과 다릅니다. 독성 물질이나 오염된 것들을 볼 때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태구의 손과 옷에는 그 검은색이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 물질을 다룬 것처럼요. 초우는 말을 멈추고 천천히 윤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대감의 손에서도 같은 냄새가 납니다. 향분 냄새요. 그 말에 윤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초우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태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하면 대감의 가족을 풀어주겠다고요. 하지만 실패하면 대감도 함께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배후 세력 자백. 윤필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서령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태구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윤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방. 삼부족 연합입니다. 그들은 황실이 약해지길 바랐고 태구를 이용해 내부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북방 삼부족 연합이라. 그들은 오래전부터 황실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세력이었어요. 하지만 감히 황실 내부까지 손을 뻗칠 줄은 몰랐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가족은 제가 직접 구출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해강에게 지시했습니다. 윤필을 지하 감옥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북방으로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그의 가족을 찾으십시오. 부모 진실 공개. 해강이 윤필을 데리고 나간 후 서령은 초운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초운,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일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전하.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초운의 겸손한 대답에 서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초운, 당신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초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순간 긴장했어요.
초은의 부모는 10여 년 전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공식 기록에는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나와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즉위하기 전 선왕의 비밀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반역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초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령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황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재정 담당 대신이 황실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선왕께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이 먼저 움직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 부모님을 역으로 반역자로 몰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없앴어요. 초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대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당신 부모님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명예 회복 선포. 서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령은 공식적으로 초은 부모의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황실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당시 관련됐던 사람들을 모두 소환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초은의 부모는 무죄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충직한 신하였고 부정을 고발하려다 희생된 것이었어요. 서령은 대전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초은 부모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오늘부터 초은의 부모 초명과 서유는 황실의 충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아들 초은은 그 뜻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서령의 선포에 광장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초은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록학교 제안. 그리고 며칠 후 서령은 초은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황궁 동쪽에 있는 오래된 건물 앞이었어요. 그곳은 원래 황실 문서를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서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록학교입니다.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될 곳이에요. 기록학교요? 초은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령은 건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황실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동시에 젊은이들에게 기록을 읽고 분석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로요. 초은, 당신이 그 첫 학생이 되어 주십시오. 초은은 놀란 표정으로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진실을 읽는 눈. 당신은 진실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은 칼보다 먼저 사람을 살립니다. 이번 일이 그걸 증명했어요. 서령의 말에 초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부모님의 뜻을 이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기록학교는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서령은 황실의 모든 문서를 이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했고 전국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선발해 학생으로 받아들였어요. 초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윤필 가족 구출. 한편 윤필의 가족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해강이 이끄는 소규모 부대가 북방 변방까지 들어가 그들을 찾아냈어요. 윤필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했지만 최소한 가족만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서령은 윤필을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변방으로 보내 속죄의 기회를 주었어요.
윤필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거였습니다. 태구 재판. 태구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명확했어요. 황제 암살 미수, 영모 기도 납치. 하나하나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됐고 백성들은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태구는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소리쳤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나라는 썩었고 새로운 통치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태구는 영모죄로 사형에 처한다. 집행은 3일 후로 한다. 태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예요. 3일 후 태구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서령은 끝까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말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치자라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해요. 내가 내린 결정의 끝을 직접 봐야 하니까요. 서령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운. 저는 가끔 기록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초운이 다른 학생들에게 기록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적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 진실을 찾아내고 미래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령이 만들려는 나라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진실이 존중받는 나라구나 라고요. 북방과의 대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서령은 북방 3부족 연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대신 대화를 시도했어요. 사신을 보내 이번 일의 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방 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끊임없는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교역을 원했거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황궁은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서령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무를 보았고 저녁에는 기록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투명성 선언. 며칠 후 서령은 대전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황실의 모든 재정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백성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또한 기록학교를 전국 각지에 세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빛 아래 놓여야 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령의 선언에 신하들은 놀랐지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역대 어떤 황제도 황실의 기록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령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하. 제가 부르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어요. 태구와 윤필의 역모를 막아낸 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령이 옆에 있었고 초운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였습니다.
진실을 읽는 눈은 칼보다 먼저 사람을 살린다. 서령이 초은에게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초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용기, 정의를 실천하는 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습니다. 서령의 통치 아래 이 나라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은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우리의 노력도 언젠가는 이 땅을 환하게 비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저는 서령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요.